자, 김혜경 여사가 뭐 어떻다라고 하는 SBS 뉴스로 촉발돼 가지고 이거를 요즘에 많이 무는 게 채널 A거든요. 근데 뭐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감만 잡고 있던. 자, 그러면은 관련돼 있는 5급 비서 이분의 입장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방송 직전에 이게 나온 게 있는데 이분 이름이 5급 비서 맞죠, 이분? 네. 이분이 배소연 씨인데 이분이 쓴 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문. 저는 배소현입니다. 제가 전 경기도 별정직 비서 A씨에게 각종 요구를 하면서 벌어진 일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당사자인 A씨와 국민 여러분, 경기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면목없게도 최근에서야 제가 A씨에게 했던 일들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를 오래 알았다는 것이 벼슬이라 착각했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습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A씨의 불만과 반발은 당연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도 마땅한 지적입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도조차 당사자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이 밖에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진행되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도 일절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일로 상처받은 많은 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흐름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면 야, 밥 먹고 가. 근데 나중에 그 분위기가 좋을 때는 밥 챙겨주는 상사일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나쁠 때는 밥 먹으라고 강요하는 상사가 돼요. 내가 겪어봤다니까? 예. 왜 밥 먹은 걸 억지로 강요해? 여러분들은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작심을 하고 저 사람을 패려고 뭔가 끄집어 온 사람은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기획을 최대한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이 나를 갑질했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만 끄집어내면 누가 봐도 그건 갑질로 돼버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캠프 쪽에서 대응을 잘 안 하더라고.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대응을 하는 순간 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또 의전 실무라는 차원에서 배소연 씨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과잉 의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특정 공기업을 방문한다. 그러면 정말 의전 심하게 하는 곳은 그 건물 입구에서부터 땡땡땡 의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문 로비에 화환이 한 대여섯 개 쫙 깔려 있어요. 뭐 상무 전무 해가지고 누구 해가지고 의원님 환영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LCD 그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땡땡땡 의원님 방문을 환영합니다. 계속 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입구에도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야. 굉장히 낭비인 거지만 그런 의전을 계속 겪다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암묵적인 문화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그걸 봤던 보좌관들이나 그 의전을 실행했던 그 기관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기관에 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관 직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드렸다.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수행하는 사람들도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아니 그 어. 다 알겠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채널 A나 SBS가 이건 지금 5급 보좌관 그 비서하고 7급 비서하고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김혜경 여사는 녹취에 전혀 관계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맞아요. 이미지화 시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김혜경 여사 갑질로 몰아가면서 커뮤니티에서 김혜경이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물타기를 시전하고 있고 이게 채널A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제부터 아니죠 며칠 전부터 이게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채팅창에서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하지 네.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김혜경 여사가 사과를 하면 이게 도의적 사과라 하더라도 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사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나타나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있었던 갈등인데 이걸 김혜경 여사가 직접 갑질을 한 것 같은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뉴스거리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7급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 고충 상담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가 되는 건데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되는지는 아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선거용으로 쓰이기 위해서 김건희 문제가 워낙 발생을 하니까 어디에 김혜경 문제가 없나고 뒤지다가 얼마나 없으면 또 이런 것까지. 사실 이놈 하나가 넘어간 거지. 아 얘가. 나도 방송하다 보면 그런 경우 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방송으로 이 사람들 좀 소위 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키워주고 뭔가 인지도를 쌓아두면 어느 날 갑자기 똥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써먹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부분만 과대 포장해서 수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면 나쁘게 이미지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아까 말한 밥 먹고 가라고 그랬더니 밥을 억지로 강요하는 사람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 문자가 오가는 것 이렇게 이게 노출되기 시작하면 이게 모든 갑질로 보이게 만든 딱 프레임이거든요. 예를 들면 비서가 배달 음식을 전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죠? 이게 갑질인가요? 근데 뉴스에서 비서에게 배달 음식을 전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이런 갑질을! 아니 시발 김건희는 있잖아요. 검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현직 검사랑 통화를 하는 정도인데 이게 같이 물타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네. 채널A가 엊그저께 댓글 헤드라인 이렇게 썼죠. 김혜경이 탄차 앞으로 지나갔다고 충성심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뭔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핵심은 그거예요. 김혜경 여사가 한 게 아닌데 이 배모 씨라는 것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실명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왜 이름을 실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거는 똥파리들 때문이에요. 이미 이전부터 이재명 지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짓을 계속 하다가 지금 하나가 아우팅 되니까 배모 씨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미 똥파리들 사이에서는 배소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느끼는 압박감은 훨씬 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저희도 야수님이 이야기했지만 많이 겪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팟캐스트 할 때부터 봐왔던 정치인이 이제 무럭무럭 커서 이만큼 컸어. 그러면 그 전에 봤던 비서진도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인터뷰가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직전에. 모르는 바뀐 비서였어요. 우리 도착하시는데 1층으로 마중 나와주실 수 있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소탈하고 그냥 되게 친근한 분이어서 그런 게 전혀 필요 없었는데 그러니까 비서가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뭐야 갑자기? 비호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비서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데 본인들이 오바를 하다 보면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짜증나는 거 하나 뭐냐면 주차할 데가 있냐고 물어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주차할 때는 내가 여기서 그럼 주차할 때를 나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냐고.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그 의원이나 그 정치인들한테 이미지에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비서 사건이 굉장히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약타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대리 처방. 근데 이게 마치 확인도 되지 않고 김혜경 여사의 약처럼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의 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SBS에서 나올 때 SBS에서 이게 법적으로 피해가기 위해서 한 말이 있어요. 방송에서.
사실 저희가 확보한 취재 자료들에서는 부인 김혜경 씨가 제보자에게 직접 심부름을 지시하거나 아니면 배 씨를 통해서 심부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명확히 드러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뻥튀기 되어 있고 공격하려는 프레임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혹하신 분들한테 저는 서운한 감정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접했을 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일단 채널A라는 메신저가 중간에 나타났을 때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리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바보입니까? 김혜경 여사가 바보예요? 마치 이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노리냐면은 황제의 의전, 갑질, 이익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싶은 거야. 김건희 물타기용이에요 이게 사실상. 김건희는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사람이야. 이걸 말 못하는 새끼들이 김혜경 여사랑 직접 연관도 없는 거 알고 보면 나는 그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다 현명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자란 애들 꽤 많아요. 이재명 후보 주위에도 나는 있다고 봐요. 공무원을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뽑는 건 아니잖아. 공무원은 공무원 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측근이 되는 경우가 훨씬 그쵸. 많잖아요. 네. 이 과정들을 보면서 호가호의란 말 있잖아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막 목에 힘주는 거.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그런 사람 엄청 많다니까. 그렇죠. 내가 정치인들하고 친해졌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짓거리 하다가 나랑 싸우는 케이스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자기 국회의원 높은 줄 알고. 너희들 같은 방송에 우리 정치인 모셔가면 당연히 기회야지 같은 마인드 보여줄 때 막 빡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 주위에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진짜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뭔가 갑질하는 사람인 것처럼 뉘앙스 부리는 이 나쁜 새끼들은 김건희 보도는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큽니다. 특히 그 김건희가 했던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은 너희들 다 죽었어. 다 잡아들여야지. 이 표현한 거 있잖아요. 언론 탄압을 암시한 이것에 대해서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진짜 이게 엄청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자협회, 어떤 언론사 노조에서도 발표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심지어 경향 한겨레조차도.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무슨 갑질 맞던데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발 뇌를 채널A 같은 데에 의탁하지 마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좀 기르세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뭐 사과, 뭐 냉장고를 채운다거나 속옷, 양말 뭐 이런 거 채워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문자 메시지를 이제 제보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 이 대화에 김혜경 여사가 있습니까? 이게 김혜경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냐고. 이거는 엄연히 배소연 비서가 다른 비서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도 무슨 그럼 집에 들어가서 몰래 했다는 거냐라는 거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공관입니다. 공관에 비치되어 있는 비서는 이 일들이 다 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공관에서 일하는 비서는 공적인 업무는 이거 아니니까 그럼 거기서 지금 뭐 할 건데? 예를 들면 공간의 갑질이라는 거는 박찬주 갑질 같은 게 진짜 갑질입니다. 비 오는데 감 따와. 너 이거 청소 제대로 안 했으니까 베란다에 1시간 서 있어 하고 문 잠가버리는 거. 손목에 진동벨 달아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갑질인 거예요. 여기서 김혜경 여사가 갑질을 한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는 그런 학습이 잘 된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공관 같은 데서 일하는 어쩌다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나날 중에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딱 그런 식인 거지. 김혜경 여사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 그걸 들어주는 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긁어 모아서 갑질하는 대통령 후보 부인 이렇게 몰고 가고 싶은 거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언론이 미친놈들이에요. 김건희 한마디도 못하는 그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흠집내기만 하고 있는 거. 차라리 그냥 대선 캠프로 들어가. 만약에 여기에서 민주당이나 캠프에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건 사과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어디에도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지사가 나오질 않는데 이걸 사과하면 이거 가지고 지금 완전히 캠프파이어 할 판이거든. 거기에 속아 넘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대응으로. 금발의 지혜님, 새날 모처럼 실망스럽네요. 저처럼 컴퓨터도 같이 보는 사람들은 모를까. 지금 정책 토론 보라고 하셔야죠.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네? 금발의 지혜님, 이거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토론한다. 근데 그 토론 재미없어 다시 나오실 거다. 아니 가서 처음부터 안 조회수 들으셨나 보다. 조회수 찍어주시고 다시 왔다 갔다 하시면 되잖아요. 뭘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방송, 정규 방송, 설날 명절날에도 방송하는 지킬 것은 지키는 방송에다가 그 토론에 우리 방송 양보하라시고요. 참 대단한 이런 걸 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방송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머릿속에 그런 구조밖에 안 들어있는 거야. 실망하시고요. 나가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나쁘게 만드는 건 그 스킬이 그냥 그렇게 바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방송을 위해서 시간을 양보를 안 하고 있다. 이 김혜경 여사 관련한 팩트체크는 안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좀 살면서 좀 합리적으로 삽시다. 어떻게 한 곳에 꽂히면 이렇게 상대방을 나쁜 사람 만드는데 역할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까 그 7급 공무원이라는 새끼 있잖아. 네. 난 그런 인간적 생각이 제일 싫어해. 왜 제일 싫어하냐면은 정치로 이용해 먹기 있도록 자기 상관이었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감당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식으로만 이미지화 시키면 어떤 사람도 악마화 돼버린다고. 자기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질했고 스트레스를 줬다. 뭐 그런 사람이면 뭐 어떻게 고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대선용으로 써먹어? 인간도 아닌 것들 존나 많은 거지. 인간적으로 말해서. 예,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 의전, 수행 이제 이런 업무들은 경계를 나누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적인 인물, 특히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어디가 공적인 업무고 어디까지가 사적인 업무인지 그러면은 건강 문제는 공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이에요. 당연히 건강 문제는 공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병원까지 수행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은 병원 입구에서 헤어져야 됩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 어떤 의전이나 이제 수행이라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애매한 거를 지금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7급 공무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은 빈정이 상한 거지. 왜냐하면 본인은 직접적으로 뭐 여사님이나 후보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배 씨가 계속 막는 거예요. 너 앞에서 알짱거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는 어필할 기회가 전혀 없고 자기도 별정직인데 뭔가 자기 하는 일에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 날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코로나 문진 같은 것들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진이라는 게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코로나 때 엄마 때문에 병원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들어갈 때마다 씁니다.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증상 있으니까 아니요 하면 끝인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게 있다고 그걸 썼다고 해서 병원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그 종이를 가지고 앞에서 그 온도 체크하고 네.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해서 프리패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뻥튀기를 해놓고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가짜뉴스냐 오바 선동이냐를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킬인데 스킬. 저 사람이 좋은 이미지를 벗겨내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대량으로 살포하고 있는 그 시점인데요. 그거를 가세연이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적 언론인과 국민의힘의 선대본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거야. 김혜근 갑질이다 사과하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맞대응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그 자체가 갑질한 걸로 아예 이미지화 될 측면이 있어서 상당 부분 고심한 대응이라고 저는 일단 봐요. 김혜경 여사의 가까운 공무원이 사실상 저지른 어떤 행위, 잘했다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위들 중에는 이해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무식한 어떤 게 막 나와서 진짜 막 갑질 덩어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도 없이 많은 행위들 중에 몇 개만 가져오면 갑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디어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죠. 그것은 마치 김혜경 여사가 시켜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미지화를 계속 시키면서 요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진짜 나쁜 게 채널A도 그렇고 SBS도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보도를 하지만 그 어디에도 김혜경 여사가 없는데 김혜경 여사를 물타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절망하는 거예요. 김혜경 비서 갑질을 김혜경 갑질 이런 식으로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혜경과 상관없다 이 이야기를
꼭 알고 계시다가 누가 의문을 제기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네. 참, 아무튼 언론들이 더 큰 문제예요. 언론들이 더 큰 문제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재명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가 튀어나와도 대장동에 뭐가 있으려냐는 건 신심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게 종교의 차원이 아니라 네, 맞아요. 살아온 세월을 보면 그럴 수가 없다고요. 비리 하나라도 나왔다면 이미 대선 후보가 뭐예요? 구속돼서 감옥에 가 있겠지. 그 부인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가 민주 세력으로서 야당일 때도 저쪽 사람들의 갑질 같은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럼 그런 갑질이 일상화 되겠어요? 공무원을 자기 일상적으로 그렇게 써먹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김혜경 여사도 굉장히 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뭔가가 있으려니 하고 좀 기다려주시면 되는데 벌써 이 뉴스는 3일 전부터 계속 댓글 달렸죠. 왜 그거 팩트체크 안 해주냐고. 일단 모르니까요. 본인의 입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의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구조에 놓여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악마화 시키는 거 쉽다니까. 그냥 배골케 하기 싫어서 밥 먹고 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상대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로 먹기 싫은 밥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얘기를 했어. 아니 정확한 워딩은 뭐였냐면은 밥 먹으러 오라가라 한다고 갑질한다고. 어?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 밥 먹지 마.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좋은 선의를 갖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변질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풀파워로 SBS나 채널 A가 보도하고 있는 것에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감흥은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 모아오면 갑질로 보이지만 일상이라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이 거쳐지잖아요. 네. 그중에 안 좋았던 기억만을 떠올리면 반대로 그 비서는 그 일을 시킬 때 잘해준 측면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요거 싹싹 빼버리면 이 사람 맞아요. 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 요건 다른 것 떠나서 김건희의 문제에 대한 물타기로 김혜경을 끌어오고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그냥 답은 간단한 거죠. 국힘당의 설 민심 뒤집기 작전은 실패한 걸로 이건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 같습니다. 팩트를 우리가 알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전해야 돼요. 이거 다 선동이다. 요걸로 가짜다. 좀 반전을 노린 것 같은데 그냥 딱 실패했습니다. 문자 계속 돌아다니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김혜경 여사가 쓴 거야? 라고 한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실드는 좀 어렵지만 무조건 실드의 영역은 그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일단 그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 이야기 받고 할 게 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팩트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 사람도 분명히 배소연 씨도 자기 입장에 섰겠지. 나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이재명, 김혜경은 그런 갑질의 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왜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아들이나 뭐 자녀들 문제도 거론되잖아요. 네. 그 경우는 저는 김혜경, 이재명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김혜경 여사도 정치인 보험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 문제는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부인하고 남편은 현실적으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언론상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장 싸머니까 도지사 싸머니까 나는 굴림 받아야 돼. 그런 캐릭터들 아니라고요. 아니 그리고 일단 성남시장 있을 때부터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그런 갑질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당할 줄 알고 그런 걸 하겠어요. 이미 네. 당할 대로 당한 사람들인데. 예. 자, 알겠습니다.